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타인의 목숨을 짓밟는 인간 말종에게 연옥의 고통을 선사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번엔 엠마가 날 어느 병원의 병실로 불러냈다. 엠마, 늦어서 미안하군. 아니야. 이준 씨 와줘서 고마워. 이분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해. 침대 위에는 얼굴을 붕대로 감은 여성이 있었다. 당신이 이준 씨군요. 이야기는 여기 엠마 씨한테 들었어요. 흉한 모습이지만 여길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얼굴에 감긴 붕대를 천천히 푼다. 그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는 건 이걸 보셔야 현장의 참혹함이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잔인함이 느껴지는 칼에 베인 상처였다. 이어서 그녀는 원한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한다.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7명의 제 아이를 죽인 악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사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상처군. 그리고 7명을 살해했다면. 그녀가 꺼낸 말에 난 짐작가는 데가 있었다. 얼마 전에 보육원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참혹한 사건이었다. 아야나미 조에 있는 보육원에서 7명의 아동이 살해되었습니다. 폭도가 시설을 공격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 그 시설 원장이었어요. 놈들은 그곳에서 지내던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을 희죽거리면서 죽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 벌어진 사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의뢰인은 오조라 포플러원이라는 특수 아동을 위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 얘들아, 점심 먹어야지. 네. 우와, 차가워. 어머, 컵을 거꾸로 들면 못 써. 아이들 교육에 열심인 그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다.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가족이 맡기고 간 것이다. 이것 봐. TV에서 본 배우. 케이야, 잘 그렸다. 이거 잘 그려졌어. 좋아. 그 중에서도 17살 케이아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그들은 참으로 순진무구했다. 잘 그렸으니까 잘 보이게 높은 곳에 걸어두자. 우와. 의뢰인은 그런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다. 이 시설은 근처 주민과 교류도 많이 했었다. 저 아저씨 웃기게 생겼다. 잠깐 케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저씨, 왜 몸에 전갈을 그렸어? 에이 라야, 내 안 무섭나? 이건 정갈이 아니라 진해다. 강한 놈이라서 그랬지. 다른 의미도 있긴 한데 그 얘긴 됐고. 멋있다. 아저씨, 그림 그리게 해줘. 좋다. 댄디하게 그리봐라. 죄송합니다. 전진난만한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 그 문구점 가고 싶어. 금방 갔다 올게. 케이아를 포함한 소년 셋이 외출을 하고 싶어 했다. 원래 외출할 땐 인소라는 직원이 함께 간다. 좋아. 그런데 꼭 셋이 같이 다녀야 해. 약속이다. 하지만 장애가 심하지 않다면 집단 행동을 조건으로 허락해주기도 했다. 의뢰인은 평소대로 꼼꼼하게 준비해 주었다. 자, 바지에 시설 주소가 적힌 태그를 달고 가렴. 하지만 이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무슨 일 있으면 어른한테 태그 보여주고. 알겠어. 다녀오겠습니다. 그들이 악마 같은 남자에게 붙잡힐 거라고는. 그날 아이들은 밤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문구점에서 나간 지 한참 됐대요. 나 경찰에 신고하러 갈게. 문구점을 나온 뒤로 아이들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얘들아, 어딜 간 거니? 제발 돌아와. 그로부터 일주일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보육원 전화가 울린다. 오조라 포플러원입니까?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런데 지금 강도 현행범으로 잡혀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십시오.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은 체포된 상황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의뢰인은 아이들과 제외했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원장님! 죄송해요. 아이들은 의뢰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들은 귀금속 매장을 털러 갔다고 한다. 제대로 안 하면
맞을 거야. 먼저 문을 부숴. 하지만 문을 내려친 순간 으아! 무슨 소리야? 방범벨이 울리고 말았다. 계획은 어그러진 데다 요란한 벨소리까지. 어떡하지? 싫어. 정신 연령이 어린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 너희들 뭐하는 거야? 아파! 하지 마. 그렇게 그들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리고 이 아이들 몸에 외상이 있었어요. 어머, 그렇네요. 게다가 겁을 먹었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해주네요. 피해를 본 거는 문밖에 없고 아이들 사정도 있으니까 이번엔 훈방 조치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게에 배상만 해주기로 하고 일은 정리되었다. 시설로 돌아온 아이들은 연신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원장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사건에 관해 묻지 않았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야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 오랜 경험상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있잖아, 원장님. 그림 그렸어. 어머, 케이아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네. 케이아가 낯선 남자를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야? 남자. 배우인가? 잘 그렸으니까 붙여놓자. 고마워. 그녀는 늘 하던 대로 그림을 붙였을 뿐인데 그것이 이 비극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만다. 내 노예들은 잘 살고 있나? 응? 아니, 저 초상화 나잖아. 누구 마음대로 그렸냐? 노예 중 누가 그렸을 텐데. 이 초상화가 한 남자의 삐뚤어진 분노를 피어나게 한 것이다. 그 참극은 다음날 늦은 밤에 막을 올렸다. 야, 이 쓰레기들아! 시설에 끔찍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서둘러서 아이들 방으로 달려간 그녀. 무슨... 하지만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곳엔 한 구레가 침입했었고 강도주 실패한 쓰레기는 다 죽여버린다! 놈들은 아이들을 한 명씩 차례로 공격하고 있었다. 방금 강도지 실패했다고 한 거야? 설마 이놈들... 아줌마, 너도 지역행이다! 의뢰인도 무자비하게 가슴을 베었다. 솔직히 말해라. 그림 그린 건 너냐? 네, 저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냐? 감히 배신을 해! 의뢰인은 가슴을 크게 베었지만 그만해! 온몸으로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다. 끈질기기는 안 죽고 뭐해? 하지만 놈의 포악한 흉기가 이번엔 얼굴을 베었다. 비투성이가 된 의뢰인은 케이아와 아이들 위로 던져졌다. 이 아이들만은... 하지만 그때 아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얘들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그녀도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 후 놈들은 시설에 휘발유를 잔뜩 뿌린다. 증거인멸이다. 이런 시설은 불태워버려야지. 이제 증거는 사라졌지? 지능범죄다! 오늘 기억님 멋지십니다. 이어서 시설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그런데 몇 분 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그리고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주변에 보이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모습의 아이들.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우리 아이들이! 의뢰인은 화염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분노로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범인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이 원한은 갚을 수 있어. 이놈이었어. 용서 못해. 얘들아, 두고 가서 미안해. 원수는 꼭 갚아줄게. 그리고 그녀는 피를 토하며 시설에서 탈출했다. 이분이 범인을 찾아서 헤매는 걸 내가 발견했어.
이주인 씨, 당신은 악인을 처단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케이아가 그린 이 초상화뿐이에요. 이걸로 놈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주셨으면 해요. 그때 의뢰인은 분노를 토해냈다. 그 아이들은 순진무구한 천사였어. 나쁜 짓 따위 생각할 수도 없었어. 그런데 놈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범죄를 강요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어. 그런 인간 쓰레기한테 목숨을 부지할 자격이 있냐고! 그러고서 터져나온 건 사랑하는 아이들을 부당하게 빼앗긴 영혼의 비명. 이 원한을 헤아려주지 못한다면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할 수 있겠는가. 그 원수, 이 이주인이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한테 천사였어요. 내 사명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분노를 받아내는 것이니까. 티 없이 깨끗한 아이들의 손을 더럽히고 자기 안위를 위해 그들을 내치는 쓰레기. 니놈들에겐 마음대로 움직일 권리도 숨 쉴 권리도 없다. 죽음을 애원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해주마. 다른 이의 영혼을 우롱하는 못된 정신머리도 같이 내 손으로 지옥 바닥까지 끌어내려 주겠어. 난 바로 정보상인 고다이에게 연락했다. 고다이, 수고하네. 그 초상화 누군지 알겠나? 꽤 잘 그렸는걸? 알 것 같아. 이 남자야. 초상화가 얼굴 특징을 잘 잡아냈어. 게릴라라는 한 구레 조직의 리더인 오누키라는 남자야. 오누키가 이끄는 게릴라는 강도질로 돈을 버는 범죄 집단. 난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아. 하지만 그걸 놈들이 직접 하지 않는다. 오누키가 자기 대신 내세워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건 새로운 펜 샀다. 오호, 물건도 살 줄 아네. 경증이군. 특수보호시설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날 놈은 폭력으로 아이들을 제압했다. 오늘부터 내가 주인입니다. 말 잘 들어라. 아빠. 오누키는 편견으로 가득한 추악한 사상을 가진 자였다. 오누키는 내내 복면으로 얼굴을 감추었다. 이러면 내 신상은 안 털리지. 리스크는 제로다. 그리고 놈은 새 아이에게 귀금속 매장을 털고 오라고 지시했다. 알겠냐? 만약 잡혀도 절대 우리에게는 하지 마라. 알았다니까. 하지만 범행 전날 오누키는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아이 젠장. 이 날씨에 복면은 너무 덥잖아. 아, 저렇게 생겼구나. 휴식할 때 복면을 벗었고 그걸 케이아가 본 것이다. 아이들의 범행은 실패로 끝났고 그 자식들 실수나 하고 다른 놈을 구해야 하는데. 오누키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의뢰인의 시설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오누키는 예상외의 것을 맞닥뜨린다. 뭐야? 이건 나잖아. 설마 얼굴을 본 건가? 그건 벽에 붙은 자신의 초상화였다. 악당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도 그리지 말라고는 안 했어. 그때 오누키의 머릿속엔 의심과 아이들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다. 애송이들을 배신하는 바람에 시설 놈들한테 얼굴이 다 팔린 건가? 이러면 다 죽여버려서 입을 다물게 할 수밖에 없지. 이 구역질 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악행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만악의 근원은 이 오누키군. 그런데 번거로운 점이 두 가지 있어. 뭐지? 하나는 오누키가 범죄로 번 돈으로 실력 좋은 경호원을 여러 명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하나. 아무래도 텐노 죽음이 사람이 놈들의 목을 노리고 있는 모양이야. 뭐? 텐노 죽음이라니. 텐노 죽음이란 오사카를 거점으로 둔 무트파 조직이다. 한편 처음 봤을 때 스티로폼인 줄 알았다. 느낌 있네요. 지금은 도쿄로 진격해서 아무오구미와 전쟁 중이라고 들었다. 텐노 죽음이는 공격당한 시설 근처에 아지트를 두고 있었다. 어이, 텐대하게 그려줘서 고맙대. 크면 화가 되겠네. 우와, 정말 신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전말도 다 알고 있었다. 알아보니까 차별주의자 쓰레기들이 쳐들어가서 죽였다네. 그건 절대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는 차별에 대해서 기이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이 초상화가 보호비 대신이다. 도가래 그 애송이들 찾아내서 죗값 치르게 해주겠나? 네, 같은 사람을 껄보는 놈은 용서 못하죠. 약한 자를 짓밟는 놈은 더더욱. 그들은 구역을 어지럽힌 자를 숙청하러 나섰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시간이 부족하다. 이 폐건물이 게릴라 아지트입니다. 그렇군. 하지만 건물에 도착함과 동시에 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도가리 벌써 도착했군. 직접 보는 건 처음이지만 상당한 실력자라는 것은 알겠다. 도갈이라고 합니다. 이름이라도 알아두고 지역으로 가시죠. 그렇다. 녀석이 바로 텐노즈금이 토가리파의 수장 토가리 개냐. 그 토가리 앞에 서 있는 건 천하장사 비슷한 남자와 한굴의 놈들이다. 야쿠자 같은 놈이 뭐하러 왔어? 용병을 얕보다가 느려 터졌네.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지옥엔 돈 못 가져간대. 그걸 본 부하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 뭐야, 방금 이 자식 빨라! 어느 틈에 총을 꺼낸 거지? 단 한 발로 놈들은 제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토가리는 천천히 이쪽을 돌아본다. 어라, 손님, 혹시 그 유명한 고문사 아니신가? 역시 강자다. 우리 기척을 알아챈 건가? 그리고 우리는 토가리 앞으로 나선다. 토가리, 이 조직의 대가리 오누키는 이 고문 소믈리에가 데려간다. 거절은 거절한다. 오, 혹시 댁은 누구 부탁받고 움직이는 건가? 피해자인 시설 원장이다. 아이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더군. 그렇군. 그런 거라면 양보하는 게 맞겠군. 그럼 멍청한 용병들과 피라미는 내가 맞지. 이 남자 사리분별이 상당히 정확한 것 같군. 이어서 토가리는 나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보단 당신한테 맡기는 게 놈들이 험한 죽음을 맞겠지. 우문이군. 내가 누군 줄 모르나? 그래, 그럼 안심이고. 물론 난 그 압박을 배로 돌려주었다. 나와 이야기를 마치자 토가리는 단언한 대로 오누키의 수하들을 공격했다. 사람 멸시한 건 평생 지옥에서 후회해라. 놈의 칼이 번뜩이면 목숨이 날아간다. 역시 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누키는 더블 스턴건으로 확실하게 기절시키겠습니다. 뭐야 너희들! 루카가 의식을 잃게 해서 확보했다. 그럼 뒷일은 잘 부탁합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자 토가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떴다. 고문실로 오누키를 옮긴 우린 단죄의 준비를 했다. 선생님, 잠든 쓰레기를 포장해서 요도에 소변줄을 끼웠어요. 수고했다. 그럼 기상 세레머니로 가자. 호흡을 못해서 죽는 일이 생기지 않게. 입 근처에 공기 구멍을 뚫었다. 눈을 뜨게 하는 건 평소처럼 부드럽게 가진 않았다. 언제까지 잘 거냐, 쓰레기야! 난 무자비하게 놈의 어깨를 두들겨 팼다. 눈을 뜬 오누키는 고통스러운 나머지 비닐 안에서 몸부림친다. 이 정도는 시작일 뿐이다, 새대가리. 난 늘 하는 질문을 놈에게 던진다. 네 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였고 방해가 되면 그 목숨까지 빼앗았지. 뭔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리고 자신이 한 짓이 들킬성 싶으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왔다. 네 놈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나?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추악한 모욕이었다. 누가 그딴 생각을 하냐? 놈들은 내 노예라고. 그런데도 날 배신이라고. 그딴 것들은 죽어도 싸. 네 놈은 인간이 아닌 것 같군.
네 분수를 알게 해주마. 루카와 네, 스위치 온입니다. 내 신호에 맞춰서 루카와가 한 장치를 작동한다. 그러자 놈이 들어있는 비닐에서 마지막 공기가 빠져나간다. 장난치지 마! 무슨 짓이야! 이 비닐은 인간의 진공 포장하는 특수한 것이다. 그리고 공기를 뺨과 동시에 우리는 놈의 사지를 부수기 시작한다. 버러지한테 무릎은 필요 없습니다. 야! 그리고 쓰레기에 망가진 사지가 든 진공 포장이 완성되었다. 너무 좋아하진 마라. 진짜 재미는 지금부터니까. 물론 이것만으로는 고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요도에 꽂은 철제 소변줄에 여러 가지를 투입한다. 아, 선생님, 천도로 데운 소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놈의 몸속으로 흘려보낸다. 이건 아주 뜨겁습니다. 투입. 이제 지옥은 저리 가라다. 그러자 인류에게 가장 쓸모없는 놈의 고관은 빨갛게 달구어져 숯덩이가 된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놈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어. 이젠 자수할 테니까 살려줘. 난 그걸 무시하고 특제 갈고리를 걸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즉석 식품은 데워줘야 하니까. 그리고 놈의 몸을 대형 냄비 안에서 끓고 있는 뜨거운 물 위로 옮겼다. 거짓말이 아니야. 배치는 거다. 그 전에 이 초상화를 봐라, 버러지. 넌 케이아가 배신했다고 짓거렸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네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렸을 뿐이야. 네놈 같은 쓰레기를 두고도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천사다 이 말이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 이놈의 죄는 너무나도 무겁다. 천천히 데워줄 테니까 냄새나는 즉석 햄버거가 되라. 그리고 놈은 진공팩 안에서 푹 익어서 죽었다. 그렇게 이번 사건은 끝이 났다. 얘들아, 나쁜 사람은 이제 없단다. 안심하고 쉬렴. 범인이 죽었다고 해서 빼앗긴 것이 돌아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녀라면 분명 슬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많은 사람 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